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 쿠미님, 안녕하세요. 발목 인대 파열 회복 후 다시 발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몸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 발목 인대 파열 너무 큰 상실감이 있으셨을 텐데, 아, 이 발목이라는 것이 뭐 무릎도 마찬가지고 인대가 파열되면 늘 좀 오랜 기간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미니멈 쉬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디 인대가 발목 중에서 어디 인대가 파열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 우선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발레를 하다가 갑자기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운동이 쉰단 말이죠. 그때 손실되는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늘 인지하고 계셔야지 되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 발목이 다쳤을 때 몸통에 대한 운동은 꾸준히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목이 다쳤지만 전체 몸이 쉬기 때문에 다시 발레로 갔을 때 몸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목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목이 부하가 안 걸리게 매트에 누워야겠죠. 이렇게 누워서 뭐 복근 운동을 하든 등 운동을 하든 턴아웃 운동을 하든 뭐 옆구리 운동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고 발목을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재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 몸의 무게가 발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뭐 밴드 운동으로 발목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발목 주변이 같이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이렇게 삐끄덕 삐는 것처럼 바깥쪽의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파열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변의 근육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을 아마 병원에서 알려주실 텐데 그런 재활을 같이 하시면 좋고, 당분간 발레를 시작하실 때는 어, 굉장히 왕초보 발레를 답답하지만 한두 달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고 이제 막 욕심이 생기고 해서 또 막 바로 하던 난이도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낮은 난이도를 다시 한다고 해서 결코 내 난이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난이도에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가 누누이 뭐 예를 들어 5단계 레벨이 있어요. 5단계 레벨이 있으면 나는 지금 3, 4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맨날 이 3, 4단계를 들어요. 근데 저는 이 3, 4단계를 듣는 분들한테도 1, 2단계를 꼭 한두 번씩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만 여기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 느낌이 드는데 왜 재미가 없냐면 거기서 더 꼼꼼하게 턴아웃을 지키고 더 꼼꼼하게 기본기를 점검하려고 막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느린
완전 왕초보 기초 단계에서 그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숨어있는 빈틈을 메꾸는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그거를 메꿨을 때 내 단계로 다시 3, 4단계로 돌아갔을 때, 오, 너무 발레가 단단해졌어. 막 내 기초가 더 튼튼해졌어. 이런 느낌을 느끼셨을 때 정말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쳤을 때 이것을 질책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내가 기초를 좀 더 다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발레를 하다 다쳤다. 그러면 다친 이유가 있어요. 발레를 잘하면 거의 안 다치거든요. 근데 내 몸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다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뭔가 발레를 할 때 균형이 깨져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다음 부상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발레도 사실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이라는 게, 만약에 발레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정말 정말 감사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받아서 무시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좀 발목이 균형이 좀 안 맞구나, 혹은 골반이 지금 힘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시그널로 생각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이게 너무 올라가서 제가 몇 가지 채팅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나요? 아, 쿠미님,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쿠미님, 기초반부터 한번 천천히 잘 시작해 보시면 너무너무 이 다친 것 이상으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섭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고요. 서은님, 저는 발레 중에 파세를 하다가 발목에 힘이 풀려서 접질려셨군요. 그 후로 왼쪽 발목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서은님, 발목 안정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업서는 연습을 더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업이라는 게, 르르베라는 게, 이 발의 구조상, 정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동작이에요. 왜냐? 자, 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새끼발가락이 굉장히 칼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까치발을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똑바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들이 발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바르게 룰루벨을 서고 있으면 아마도 안 다쳤을 거예요. 근데 바르게 안 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재활 훈련을 좀 더 하셔서 발목 주변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고 발바닥 근육, 발가락 근육들 강화를 시킨 다음에 르르베를 한번 내가 잘 서고 있는지, 내 무게중심이 맞는지, 힘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그 다음에 르르베 연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좀 개인 레슨을 좀 받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회 정도의 개인 레슨을 받으시면 좀 더 체크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고, M님, 안녕하세요, 쌤. 라이브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룹으로 수업을 들어서 세세하게 동작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쌤 유튜브가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초보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꼭 집어서 영상을 만드신지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릴당도 언제 한번 꼭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M님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그룹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게 시간도 한정적이고, 우리가 막 말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레를 더 정확하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발레를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해야 이제 자꾸 더 관심도 가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저도 사실 이 설명을 할 때 많이 유튜브인데도 많이 빠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집중하던 어떤 컨셉에 너무 몰두해서 좀 편향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보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부족함을 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좀 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요청해 주시면 또 되게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으로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막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솔직한 감정들을 알려주시고,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알려드리기 좋은 것 같아서 그런 피드백을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M님.